지금 아까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아닌데 예.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2035년이 되면 15,000명이 부족하다. 저는 대체 이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예, 예. 저도 뭘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정원한다는 근거로 삼았던 이제 보고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가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 나온 보고서, 홍윤철 교수님이 아마 조사를 했던 보고서를 알고 있는데, 네. 그 보고서 하나 하고, KDI에서 이제 조사했던 보고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2,000명 정원을 결정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그 조사 보고서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물론 지금 앞에 이야기한 두 보고서는 공개돼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보사의 연구조사 보고서는 네. 사실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 보사연이 보건사회연구원인가요? 예, 예, 예. 네. 거기 조사 보고서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금 공개를 못 하겠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조사 보고서가 지금 그 일부가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예, 이제 추계 자체를 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어떤 그 가정들이 있잖아요. 전제를 두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추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 이제 그 전제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의사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의 평가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네,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2035년도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한 방식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부족한 의사 수는 필요 의사 수 빼기 활동 의사 수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 의사 업무 총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네. 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으로 나눈 겁니다. 필요 의사 수는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위에 전체 의사 업무량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의료 수요량이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은 뭐냐면 1인당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량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필요 의사 수를 추계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분자에 있는 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사인 추계를 했냐면은 2019년도 의사 1인당 평균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을 네.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의사의 소화 업무량은 매년 3.2%씩 증가해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사연 추계는 향후 추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냐면 2035년까지는 1인당 의사가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묶어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의사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업무량을 딱 고정을 시켜놨다. 예. 그게 보시면은 전체 의사 업무량은 네. 3.37% 정도를 매년 증가하는 걸로 잡아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1인당 의사가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은 네. 그냥 증가율 제로로 잡은 거죠. 네네네. 그런데 저희들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AI가 발달한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질 직군으로 제1로 꼽았던 게 사실 의사였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AI가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게 되면은 의사가 대신에 이는 AI들이 대체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할 일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뭐냐면 의료기기의 발달, 신약의 발달, 뭐 로봇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기기들이 발달에 의해 가지고 의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양이 확대가 되겠죠, 당연히요. 네. 과거 아까 제가 3.2% 증가했다 그랬죠. 네네. 그런데 오히려 향후에는 3.2%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네. 증가율을 0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3.2%만 증가한다고 그러더라도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2035년도에 의사가 오히려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남는 걸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사가 부족한지 남는지가 차이가 엄청 크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 의사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업무 양을 2019년 기준으로 계속 묶어놔야 되느냐는 거죠. 그 묶어놓은 그 전제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에 저희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2035년이 되면은 고령화에 따라서 어떤 의료 수요가 이만큼 늘어날 텐데 그만큼 의사는 15,000명이나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추계 자체, 그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15,000명이라는 숫자도 잘못 나온 숫자다. 결국 이런 결론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를 잘못하면 그런 추계가 잘못 나오는 거겠고요. 아까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을 잘못 제가 전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추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고려를 못한 부분이 뭐냐면 인구 추계입니다. 네. 인구 추계를 어떻게 잡아놨냐면 지금 저희들 그 출산율이 얼마 정도 나오죠? 0.65죠. 네. 근데 이제 인구 추계는 뭐냐면 고2를 한 게 1.12명인가? 1.12고, 그 다음 중2가 1.03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중2를 적용을 해가지고 인구가 주는 걸로 잡아놨는데, 지금 학교 출산율이 0.65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놓은 인구 추계보다는 훨씬 더 인구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예. 그러면 인구 추계에서도 약간의 이제 오차가 생기죠. 네. 근데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의사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 자체도 네. 2019년도에 고정시켜 놨다는 문제. 네. 그 두 가지 요소들만 반영을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15,000명, 25,000명 2035년도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더라도 아까 보셨지만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지금 여러 뭐 그래프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의사가 늘어왔고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뭐 필수과, 뭐 소아과만 하더라도 전문의는 늘어왔다라는 거죠.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 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15,000명이 부족하다 이 숫자도 뭔가 추계, 계산이 잘못된 이런 숫자로 보여지는데 자, 이 출발 자체, 뭔가 원인, 진단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처방도 좀 다르죠. 지금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밀어붙이는 이 의료개혁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좀 심각한 뭔가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뭐 2,000명, 지금 뭐 학교 측에서는 3,000명 이상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뭐 부족한 필수과 의사도 충원이 될 것이고 고령화로 인한 어떤 수요도 해결할 수 있고 전공의들 굉장히 80시간 일하면서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이것도 해결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각각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